기억해야 될 부분이 많고 반드시 모의고사 문제랑 수능 문제에서 꼭 합산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두 개 정도 물어봅니다.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일단은 첫 번째로 80쪽에 보면 질병과 병원체의 종류에서 나와 있어요. 질병과 병원체의 종류. 우리가 또 진도 나갈 건 진도 나가고 여러분 방금 점검했던 거 확인하는 것까지 한다라고 했으니까 크게는 질병을 두 가지, 그죠? 두 가지로 뭐로 나온다? 감염체가 감염돼서 그 다음으로 전달되는 감염성 질병하고, 그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죠?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걸 터치했다고 해서 상대방 사람에게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런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죠. 자, 비감염성 질병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력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정보의 소인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질환이랄지, 그거 우린 혈우병이라고 하죠. 그죠? 혈병,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질환들을 혈병이라고 하고요. 선천적으로 혈액 응고인자, 혈액 응고인자 8번인가 5번인가 8번이 결핍됐어. 이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유전자 이상으로.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에서부터 그 가족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나타나는 선천적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혈우병이라고 해서 혈우병 남자라고 해서 터치를 했다고 그 질환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는 고혈압과 당연히 당뇨. 이거 뭐 이사세포에 유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합성이 미비 때문에 생기는, 그죠? 당이 소변을 통해 버려지는 형태의 질환들일 거니까 당뇨병 같은 게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감염이 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은 어떤 감염체에 의해서 그것을 전달받느냐에 따라 가능성 질병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결핵이나, 그지? 결핵이나 또는 뭐 요즘 많이 유행하는 백일해, 그죠? 성인들에게 유행하는 백일해나, 그다음에 감염성 질병에 뭐 에이즈, 그죠? 에이즈를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무좀도 감염성 질병이라는 거 알죠? 무좀 걸린 사람 거가 썼던 손이나 손수건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건 같은 거를 이제 얼굴에 갖다 댔다 그러면 피부에 습지 나는 거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좀, 그죠? 무좀.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병원체들이 그 상대방에게 전달돼서 그 다음 질환이 전달돼서 계속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감염성 질병들이 있는데 그럼 감염성의 종류, 감염성 질병들을 우리는 또 나눠보자. 그 병원체의 특징을 가지고, 그지? 각각의 병원체가 여러 개일 건데 병원체들이 가지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병원체들이 가지는 각각의 특징별로 나눠보자. 분류해보자. 그게 통합해서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분류를 해보자. 자, 그게 이제 여러분 80쪽의 병원체의 종류에서 크게 5개가 카테고리로 나눠 있죠. 그죠?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그 다음에 뭐 원핵생물, 그리고 균계, 그리고 변형된 프라이온. 그죠? 아마 여러 개 세균과 바이러스는 좀 들어보셨을 거야. 세균과 바이러스는. 근데 변형된 프라이온, 그 다음에 뭐 원생생물, 그리고 곰팡이 이런 건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 걔네들의 특징을 크게 5개인데요. 지금 물론 5개 이상의 병원체들이 이제 세상에 있겠죠. 여러분의 병을 일으키는 게. 뭐 다양한 형태들의 병원체들이 또 생기고 있고요. 그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형태는 현재 5개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잘 분류해서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이 5개들이 병원체라고 명명됐으니까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지? 병원체라고 명명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 일반적으로 고유의 자신만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다 각각의 고유한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병원체라고 명명이 됐지만 그 5개를 크게 자, 세포 구조인 것과 세포 구조가 아닌 것 이렇게 나눠볼게. 세포 구조인 것과 아닌 것, 세포 구조인 것. 조금 잡음이 들리죠? 네.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 학원을 거의 이제 집처럼 생각하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어서, 그죠? 많은 간식을 잘 먹고 있길래, 그죠? 노는 거를 못 보겠어서 저희가 베스트 사원에게 음료수 좀 넣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것이 센스 없게 소음을 발생하면서 넣고 있어요. 오빠 고마워요. 네.
자, 그래서 자, 세포 구조가 아닌 것과 세포 구조인 것 조금만 조용히 한번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포 구조가 아닌 것, 세포 구조인 것. 으로 두 개로 나눠볼게요. 세포 구조가 아닌 것, 세포 구조인 것. 일단 세포 구조가 아닌 걸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이러스.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면서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고 어떨 때 보면 생명체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생명체가 아니네. 그죠? 생명체적인 특성과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적 특성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변형된 프라이온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프라이온. 자, 변형된 프라이온은 뭐냐면 원래 여러분 몸에 나든 여러분이든 각각 사람들 몸에 사람이든 이제 생명체의 몸에 가지고 있는 정상 프라이온 단백질입니다. 프라이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오케이? 프라이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단백질인데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얘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상 프라이온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라고 하자. 근데 얘가 모양이 변형된 이렇게 별표같이 변형된 상태의 변형 프라이온이 생명체 내로 들어오면 먹어서든 아니면 혈액을 통해서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가 빠르게 도미노 효과처럼 정상적인 형태의 이 동글뱅이의 프라이온들을 막 빠르게 하나가 들어오면서 변형화시켜. 오케이? 그래서 외부에서 관찰할 때는 이제 하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막 2개, 4개, 8개, 뭐 16개, 64개로 굉장히 빠르게 별표 모양처럼 막 바뀌어서 가니까 그래서 변형된 프라이온이 마치 생명체 내에서 개체가 증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해서 생명체라고 분류를 했던 거야. 처음에는. 돼요? 근데 그렇게 생명체라고 분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체가 아니야. 분석을 더 디테일하게 해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얘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유전 정보로부터 만들어진 정상적인 단백질 입자였어. 근데 그 단백질 입자 입체 구조가 변형이 되면서 걔네들이 신경계를 막아. 그래서 신경계의 어떤 정보의 소통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라면 거의 치매 현상처럼 기억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행동이 이상하게 나타난다거나 단어나 말뜻이 좀 이상해진다거나 또 점점점 몸의 행동들이 이상하게 나타나진 형태들로 질환이 나타나는 거지. 그치? 중요한 건 얘는 변형된 프라이온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단백질 입자야. 그러니까 당연히 세포 구조가 아니야. 알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단백질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신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겠어? 안 갖고 있겠어? 안 갖고 있겠지. DNA나 RNA 같은 자체적인 자신의 유전 정보를 안 갖고 있어. DNA나 RNA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아. 오케이? 그 DNA나 RNA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했어? 핵산. 그지? 핵산이야.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핵산이 없어요. 오케이? 이해된가요? 왜? 고유한 내 생명체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뭐였습니까? 그냥 단백질 입자였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NA, RNA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핵산이 아니에요 라고요. 그냥 고유한 단백질 입자라고. 자, 그래서 그런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된 상태로 만들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중에 이제 이거 소한테, 양한테 아니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질환들의 이름이 좀 달라서 이건 구분해서 기억해주세요. 소에게 나타나는 건 광우병. 양에게 이런 비슷한 형태의 이런 변형화된 프라이온이 뇌 신경계에 쌓이면서 나타나는 게 크로이츠야코병. 오케이, 크로이츠야코 아니 스크래핑. 그다음 사람은 크로이츠야코병. 오케이, 그래서 광우병, 그죠? 왜냐면 그걸 연구해낸 과학자의 첫 번째 박사 이름이랄지 아니면 그 환자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편인데 스크래피. 그다음에 크로이츠야코병. 네. 크로이츠야코병. 비슷한 형태들로 다 특정 변형화된 프라이온이 쌓여져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 그죠? 오케이? 자, 그게 변형된 프라이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거는 좀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바이러스 설명할게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난 질환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예시들을 어떤 질환들이 바이러스성 질환이냐라고 연결시켜서 판단하게끔 한 예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시들을 좀 기억해놔야 돼요. 바이러스성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독감이 있죠. 독감의 바이러스 성분과 감기 바이러스 성분은 다르죠. 그죠? 달라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그죠? 얘는 또 뭐였지? 코로나인가 메르스인가 아무튼 좀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 그러니까 원인 바이러스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HIV, 그지? 에이즈, 그죠? 그다음 소아마비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소아마비. 그리고 홍역까지.
이게 결핵 뭐 세균성이 아니라 바이러스성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처럼 얘는 세포 구조가 아니야. 그죠? 뭘 갖고 있어? 근데 단백질을 갖고 있어. 가장 바깥에 단백질, 자신의 고유한 단백질 껍질을 갖고 있어. 자신의 고유한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고, 근데 세포막 성분은 아니야. 그죠? 세포막 성분은 아니야. 세포막 성분은 아니더라. 오케이? 그리고 얘네가 자체적인 뭐 DNA나 RNA와 같은 이런 자신의 고유한 뭐를 갖고 있어. 핵산은 가지고 있어. DNA 또는 RNA 가지고 있어. 바이러스는. 그죠? 세포 구조는 아니야, 세포막 구조는 아니야. 그렇지만 단백질은 가지고 있어. 외피를 갖고 있기도 하니까. 그지? 그리고 자체적인 자신의 DNA, RNA는 갖고 있지만 살은 생명체에 기생해야지만 물질대사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증식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종류들이 뭐가 있는지 정도를 기억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얘네들은 세포 구조가 아닌 것들로 설명했고요. 세포 구조가인 것, 그럼 5개 중에 지금 3개 남았죠. 그죠? 그럼 세포 구조인 것들을 또 나눠보자. 세포 구조인 것들을 또 나눠보게 되면 세포가 여러분이 고일 통합학 하시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자, 핵이 완전히 있고 핵이라는 경계가 완전히 있고 거기에 자신의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 세포도 있고 그걸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보호해주는 핵막 또는 핵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죠? 원시 형태의 여러 세포 소기관을 안 가지고 있는 원시 형태의 세포도 있었죠. 크게 세포도 나름의 진화 단계를 거치다 보니 어떤 세포 나눠서 보면 원핵 세포와 그죠? 자신만의 고유한 세포 벽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게 하는 세포막을 가지고 있으면 안쪽에 세포막과 동일한 막성 성분이 자 원래 이제 진화가 되면서 만들어진 게 우리와 같은 진핵세포야. 근데 진화되지 않았던 형태의 원시 형태 세포는 자신의 주 염색체가 이렇게 환형으로 이렇게 링처럼 보여서 존재하고 그 주 염색체 말고도 서브 염색체에 해당하는 환형의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어. 그죠? 플라스미드. 제가 지금 그리는 게 자, 원시 형태의 세포야. 오케이, 걔를 원핵 세포라고 하고 원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병원체. 대표적으로 걔네들을 세균이라고 해. 세균들, 생유종들. 오케이, 세균 종류. 근데 걔네들보다 자 세포가 좀 진화돼가지고 진화된 형태의 진핵세포 형태들로 되어 있는 병원체들이 있겠죠.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그죠?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병원체들은 크게 2종류 있어요. 뭐하고 뭐? 균류. 오케이, 그리고 원생생물계. 네. 원생생물계와 여기다가 써볼게. 얘는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얘네들 병원체 종류에 뭐가 있냐? 세균, 유일하게 세균 하나가 있고 얘네들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게 원생생물계. 원생생물. 그 다음 균류, 곰팡이들. 그래서 크게 5개를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의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잘 헷갈리지 않게끔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플라스미드도 갖고 있고 세포막도 가지고 있고 근데 얘는 지금 원핵세포이기 때문에 핵막이 없어. 그죠? 핵막도 없고 핵도 없다 이런 표현을 써. 원시 형태의 세포니까. 그리고 이 펩티도글리칸 세포벽에 식물세포나 동물세포, 진핵세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갖고 있어. 여기다 동그라미 쳐봐봐. 자, 모든 세균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펩티도글리칸이라고 안 써져 있나요? 네, 안 써져 있네요. 자, 세균의 원핵 생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원핵 생물. 그러니까 원핵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이다 라고 해서 원핵 생물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얘네들이 가장 바깥에 세포막도 있고 세포벽도 있는데 식물도 세포벽이 있어. 근데 식물이 가지는 세포벽 성분은 펩티도글리칸이 아니라 탄수화물 계열이에요. 근데 얘네들만 아미노산 몇 개를 포함하고 있는 당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먹게 되면 항생제를 먹게 되면 기억나시죠? 페니실린. 그죠? 최초 항생제 페니실린.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스스로 분비를 시키는 천연 항생제가 있어. 여러분 눈물 속이나 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있거든. 라이소자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눈에 눈썹이 들어갔을 때 눈썹에 눈이 들어간다. 자, 눈에 눈썹이 들어갔을 때 막 나도 모르게 그지? 이제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오면 굉장히 쪽팔린 상황인데 시도 때도 없이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감정이 아니라 막 아파가지고
걔는 우리 몸에서 그 눈썹이 들어왔던 부분을 얘를 제거시키려고, 그죠? 이 병원체들이랄지 어떤 화학적인 물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걔를 죽이려고 눈물을 많이 분비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깊숙이 못 들어오게끔 그 눈물 성분 안에 라이소자임이라는 천연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천연 항생제. 뒤쪽에 또 언급됩니다. 얘는 눈물이나 또는 땀에도 들어있어요. 눈물이나 땀, 라이소자임. 오케이? 그래서 그 물질들이 분비가 돼서 얘네들이 주로 공격하는 게 어디라고? 이 유일하게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세균의 성분들만 가지는 그 화학물질이 결합 완성되지 못하도록 세포벽의 합성을 저해해줘. 오케이? 저 항생제와 라이소자임들이 세포벽 합성을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저해해줘. 그렇기 때문에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저해하더라. 저해한 역할을 해줘서 걔네들 공격해서 세포들이 계속 얘가 분열법으로 체세포 분열 같은 방법으로 번식하거든. 세균이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어느 순간 또 자라나서 얘를 카피를 해. 유전 정보를 카피를 한 다음에 원본과 카피본으로 얘랑 똑같은 아이를 또 만들어내는 거야. 얘를 닮은 원본 카피본.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증식을 하는데 세포벽까지 완성을 시켜서, 그죠? 근데 내가 이런 약물을 먹었어, 항생제를. 그러면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걔네가 계속 구멍이 나는 거야, 세포벽이. 세포벽에 구멍이 나니까 얘가 이제 제대로 하나가 두 개로, 두 개가 네 개로 증식될 수는 없겠지. 이런 걸 방해해줘서 세균이 우리 몸에서 증식되지 못하게 하는 약물이 항생제야, 항생제.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제 뭐 상처가 났어. 자전거를 타다가 엎어져가지고 넘어져서 이렇게 빨갛게 쓸리거나, 그죠? 어디가 찢어졌다거나 그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독을 하고, 그죠? 좀 그 상처 부위가 많다라고 하면 2차 이제 세균 감염 같은 걸 막아주기 위해서 항생제를 좀 어느 정도 먹어줍니다. 왜요? 공기로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세균들이 이 노출된 피부 표면에 붙어가지고 파상풍과 같은 그런 질환들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거든. 항생제를 처방받는 게 그런 이유들이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세균에 의한, 이런 세균계, 원핵세포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뭐가 있냐? 결핵균, 결핵, 화상풍, 그죠? 이제 이 종류들을 보고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물음표 많이 있고 동그라미 많이 있는 거에서 우리가 초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류를 구분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핵도 그렇고요, 화상풍도 그렇고요, 화상풍균, 오케이? 그 다음 또 뭐도 있어요, 거기에. 탄저병, 그리고 위궤양, 그죠? 탄저병, 위궤양. 위궤양은 혹시 여러분이 이제 비문학 지문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들어봤어요? 헬리코박터. 요즘은 유명하지 않나 봐요. 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적어보세요. 파일로리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 걔는 위 점막에 이제 나름 염기성 물질을 분비해서 우리 위에 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걔가 염기성 물질을 분비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을 산성 물질을 분비하면서 걔를 소화시키잖아, 위에서. 그지? 근데 걔가 계속 자기가 살려고 자신이 증식된 그 주변에 염기성 물질을 분비해서 걔는 중화해서 살아, 버티고. 그러면 위에 효율이 떨어질 거잖아. 음식이 들어왔을 때 효율이 잘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될 거니까.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로리예요, 로리. 파일로리균. 오케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마찬가지 세균성에 해당하니까 걔네들 제거해줄 수 있는 고유한 항생제가 있어. 걔네들 전용에. 그래서 먹을 때 약이 좀 독해. 막 탈모도 일어나고 좀 머리도 많이 빠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하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위내시경 하면서 수면 내시경 하면서 검사할 때 막 종양처럼 있으면 그걸 떼내서 조직 검사 하거든요. 조직 검사하면서 조금 예후가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검사도 추가로 한번 해보게 하면 이게 있다 그러면 한 며칠에 걸쳐서 얘 전용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항생제를 투약을 받고 제거되는지도 확인을 받아야 이게 만성 위염이나 만성 위궤양들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위염이나 위염이 계속 누적이 되면 얘가 이제 위암으로 위의 효능이 떨어져 위에 염증이 있는 거잖아.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갖고 있을 때는 위암으로도 이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긴 해야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원핵세포들에 의한 세균성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좀 지워보고 나머지 두 개를 마무리해볼게요. 자, 원생생물과 균류들이 있습니다. 자, 원생생물과 균류들. 일단 곰팡이 쉬워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그죠?
어떤 건 세포 구조가 아닌 거, 그 다음 세포 구조인 거, 원시 형태 세포인 거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 둘은 원시 형태 세포는 아니죠. 진화된 형태의 세포니까 당연히 둘 다 핵막이 있을 거고 핵도 있을 거야. 핵막과 핵이 있어. 그래서 좀 진화된 형태의 세포 덩어리들로부터 기능들을 해주는 형태들인데 약간 얘네들은 얘보단 얘는 조금 더 다세포성이야. 다세포성이고 균체를 이뤄. 균체. 오케이? 근데 이 원생 생물들은 다세포성보다는 조금 더 얘네들보다는 조직이나 기관이 덜 분화된 단세포성 생물들. 둘 다 공통점은 진핵세포. 오케이? 자, 혹시 여러분 뭐 뇌를 먹는 아메바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아메바들 종류는 별로 없어요. 아메바는 단세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메바랑 거의 이제 대장균, 원핵세포의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병을 일으키진 않지만 대장균이 대표적인 원핵세포고요. 대장균. 지금 이렇게 그린 게 그러니까 지금 이콜라이라 대장균들. 오케이? 그람 음성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이인데 얘는 세균이고요. 그람 음성균은 이제 얘는 단세포,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그러니까 모든 단세포가 다 똑같이 세균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아니야. 그지? 세균은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거지만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들도 있겠잖아. 오케이?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들은 여러분이 중1 때 배우셨던 것처럼 아메바나 집신벌레나, 그치? 근데 집신벌레라고 해서 병을 일으키진 않고요. 물속에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근데 이제 뇌를 먹는 아메바라고 해서 이제 뭐 쇼츠나 아니면 리스나 이런 거에서 갖고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고여있는 물. 우리나라는 정수 처리가 정말 잘 됐잖아요. 미국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고여있는 호수에서 그냥 막 오줌도 싸고 수영도 하고 막 가지각까지 다 하다 보니까 얘가 원인은 모르겠는데 귀를 통해 코를 통해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뇌에서 증식이 돼버려서 이제 어떤 신경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더라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지금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주변에는 아메바라고 해서 다 이렇게 질환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걔네가 그 특정 위치 고여있는 그 강가에 그대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걔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일으켜지는 거죠. 오케이? 단세포성 얘는 진핵세포입니다. 핵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뭐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갖고 있어요. 얘네들도 많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형태고 뇌를 먹는 아메바나 이제 채채파리 유충으로부터 병이 일으켜지는 말라리아. 자, 채채파리 유충이 말라리아라는 모기를 매개로 해서 걔가 우리 몸에 이제 채채파리 유충에 해당하는 걸 갖고 있는 말라리아 모기가 우리 몸을 이제 딱 물었어. 그러면 내 혈관을 타고서 그 채채파리 유충이 와가지고 어디로? 적혈구에 기생해. 적혈구 속 굉장히 많은 산소로부터 걔는 막 거기서 증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이제 우리 몸의 면역계를 이 다음 챕터에서 곧 배울 건데요. 면역계가 뭔가 들어왔는데 지금 국가 비상상태처럼 뭐가 이상하긴 한데 얘가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뭔가 온도를 일정하게 우리 몸에서 외부의 병원체로부터 내 몸을 방어하려고 막 온도를 설정 온도를 높여가지고 막 내 몸에서 막 물질을 못하도록 내 몸의 원래 효소들이 기능 못하도록 굉장히 고열과 구토가 이런 식으로 징후가 나타나는 게 말라리아예요. 근데 이런 원생 생물에 의한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백신도 없어요. 쉽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뇌를 먹는 아메바나 뭐 말라리아나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원생 생물의 하나로 마치 큰 증상이 계속 잠만 자는 것처럼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해서 수면병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잠만 자니까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요.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모를 만큼 미동이 없이 움직임이 없이 이런 형태의 증상으로 나타나더라고 해서 수면병이라고 합니다. 그걸 유발시키는 원생 생물이 침투되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단세포 생물인 얘네들로 우리 몸에 이런 질환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질환 종류들 형태로 카테고리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이 있고요. 자체적인 자신의 핵산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쵸? 자신만의 유전종을 갖고 있으니까 자체적인 핵산이 있을 거고 당연히 핵산, DNA나 RNA 같은 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네들보다 조금 더 조직하고 뭐 덩치가 조직 또는 기관이 분화된 조직이나 기관이 조금 더 분화되어 있는 균류가 있어요. 곰팡이. 오케이? 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균사체처럼 이렇게 단세포성이 아니라 다세포성으로 여러 핵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로 자신의 고유한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스머프가 사는 집 모양처럼. 그리고 포자로 번식하잖아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막 고유한 균사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분비를 해요.
포자로 번식해서 똑같이 이 주변에 동일하게 미니미한 이 버섯들이 또 자라날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버섯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런 버섯이나 곰팡이들이 분비하는 그 포자들이 우리 몸에 병원성을 일으킬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폐에 염증이 오는 거 우리는 폐렴이라고 해요. 폐렴. 근데 이 폐렴에, 그러니까 폐에 염증이 왔어요 라고 표현하는 폐렴의 원인이 세균성 폐렴도 있고 이 곰팡이성 폐렴도 있어요. 오케이? 또는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우리 뭐 코로나의 첫 번째 증상,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혹시 이제 코로나가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로 폐에 염증이 너무 많이 심각하게 와서 호흡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질환들도 있었잖아. 당연히 바이러스성에 의해서 폐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증상이 하나야. 오케이? 폐렴은 폐에 염증이 찼어요, 폐에 염증이 유발이 됐어요 라고 하는 증상 중에 하나고 그 증상이 유발되는 디테일한 원인들을 피검사, 혈액 검사나 뭐 백혈구의 수치나 등등을 통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아 얘는 바이러스성에 의해서 침투가 돼서 폐에 염증이 온 거구나. 아니면 이 환자가 살고 있는 환경이 되게 습하고 이제 좋은 컨디션의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식이나 이런 게 많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많이 하는 자국군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들에 의해서 폐에 무리가 와서 폐에 염증이 온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뭐 원인을 찾아서 단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폐렴은 폐에 염증이 온 증상들이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무엇도 식중독도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그 음식이 안 맞아. 그래서 구토나 그지? 이런 걸 많이 했어. 그럼 식중독 먹고 나서 뭔가 증상이 배탈로 난다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을 다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원인을 찾아봤더니 또 피검사를 해봤더니 아 세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생기는 거구나. 아니면 그 뭐지? 바이러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온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뭔가를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어. 그 폐각류나 조개류에서 많이 생기는 바이러스인데 그 한참 뭐지? 김치나 보쌈을 김장을 많이 담그는 그 철에 생기는 노로바이러스 기억났어요. 자, 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노로바이러스는 자 온도를 높여가지고 뭔가 얘를 끓였다라고 해도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겨울이라고 해서 온도가 주변이 차가우니까 당연히 그런 거 먹어도 센 거를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뭐 보쌈이나 굴보쌈이나 이런 걸 먹었다가 그 바이러스가 걸리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먹은 것들을 통해서 식중독이 온 거구나. 그래서 피검사를 봤더니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거겠구나라고 이제 특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먹었을 때 생기는 질환들을 다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지 식중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균에 의해서만 식중독이 걸려 그런 건 아니야. 오케이? 또 우리 여름철에 뭐 이렇게 얼죽아라고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근데 그 얼음 그 소켓을 예전에 어디였던가 아무튼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잘 관리가 안 돼. 그러면 그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이콜라이의 수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장균은 말 그대로 대장과 같은 환경에서는 잘 사는 균이야. 오케이? 우리 몸에서 대장에서 대장균이 같이 공생하고 있을 때는 나한테 비타민 K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주고 아주 좋은 유익한 놈이야. 오케이? 근데 그 대장균이 우리 몸과 같은 환경과 비슷한 환경이어야지만 잘 사는 거다. 우리 몸이 대장과 비슷한 환경이어야지만. 그러니까 오염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걸 지표화할 수 있는 게 대장균이야.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잘 씻지 않는다거나 세척이 안 된다거나 자외선에 잘 소독을 안 했다거나 계속 오래되게 계속 썼다라고 하면 그 아이스 포켓도 이콜라이가 되게 수치가 많아서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걸 이용해서 그걸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먹고 식중독에 맞다. 그러면 세균성 식중독이 오는 거지. 돼요? 그래서 식중독이라고 해서 항상 바이러스성에 의해서만 걸리는 건 아니고 원인을 파악을 해봤더니 바이러스성 식중독이구나. 세균성 식중독이구나. 이런 곰팡이 종류들이 와서 걸린 곰팡이의 포자가 분비해서 걸리는 형태의 식중독이겠구나. 아니면 폐렴도 비슷한 거.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런 곰팡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 병들에는 뭐가 있냐. 일단 여러분이 폐렴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무좀과 습진. 무좀, 습진. 그 다음 칸디다병. 칸디다증 들어는 보세요. 이런 거 칸디다증. 얘가 이제 비슷비슷한 곰팡이 형태들의 종류인데 딱 가렵죠. 빨갛게 부어오르고요. 가렵습니다.
거기에 이제 얘네들 퇴치를 하려면 걔 전용에 해당하는 항진균제를 바르거나 약을 처방을 받아야지만 나아질 수 있어요. 오케이? 바이러스성에 의한 건데 막 항생제를 막 때려 부었다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곰팡이성에 의한 건데 내가 막 이렇게 항바이러스를 먹었다 하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어떤 질환이 나와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다른 병원 여러 군데를 가보실 필요도 있어요. 진짜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요즘은 실비보험이 다 잘 돼서 환자가 병원을 쇼핑 다닌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개인 병원과 큰 대학병원, 우리가 이제 조대치과를 가는 이유도 그래요. 조대치과는 과잉 진료를 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 대학병원이니까, 치과 병원 중에 대학병원이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해. 근데 이제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근처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개인 병원들 많잖아요. 어느 정도 수가를 올려야 되고, 그죠? 병원을 이제 딱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은, 그때 당시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미리 이제 예방 차원으로서 얘기를 해줘서 그걸 이제 과잉적으로 치료하게끔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질환이 낫지 않는다 싶으면 병원을 여러 군데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1번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5번까지를 완성해주세요. 졸지 말고 언니 완성해줘봐. 그 다음 할 거 또 많아. 자, 1번부터 5번까지 가로 넣었던 거 한번 확인 좀 해볼게. 1번에 당연히 감염성 질병이죠. 타인에게 전염되기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질병이 감 아니면 염스랬죠. 고혈압은 비감염, 그죠? 비죠. 결핵은 감염, 그죠? 세균성. 말라리아도 감염, 얘는 원생생물계, 그죠? 당뇨병도 비, 그죠? 무조건 감염, 균류죠. 감기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에 의한 거, 혈우병은 비감염성이죠. 비죠.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용어가 생소해서 여러분이 몰라 할 수 있지만 에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아이가 우리 몸에 혹시 침투돼서 들어오면 주로 이제 성관계나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들어오는 형태인데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이제 면역계에 해당하는 T 림프구에 기생해버려. 그래서 T 림프의 기능을 이제 갉아먹는 거야. 그래서 T 림프가 어느 정도 중간 단계로 전반적인 면역을 도모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항체를 생산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그 T 림프에 기생하고 있으면서 계속 오랫동안 기생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완전한 치료가 거의 없어.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감염성 질병이고요. 바이러스는 어디로 가야 돼? 디귿으로, 곰팡이는 니은으로, 세균이 기억으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원핵생물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A로 가야 되고, 주로 포자로 번식하는 게 B로 가야 될 거고,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게 C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효소가 없는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그죠? 세포 분열을 의해 스스로 증식할 수가 없을 거고요. 세균으로 인한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죠?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은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여 치료해야 하더라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먼저 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풀었던 거를 채점액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명절이 끝나면, 그죠? 우리 월요일은 휴일이었어. 내일 모레 이제 명절 전에, 이제 춤 춰는 거죠, 그래. 돌아오는 명절 전에 끼어있는 얘는 겨울방학이어서 여러분 다 수업 쉬고요, 월요일날. 그리고 이제 명절이 끝난 금요일은 정상 수업합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에 해당하는 월요일까지는 제가 면역 반응까지를 다 끝낼 거라서 2차 시간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제 페이지 84쪽에 자료 1번 동그라미 쳐봐. 자료 1 그리고 자료 1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 거기 오른쪽에 있는 85쪽에 1번과 2번, 그죠? 1번과 2번 풀어오시고요. 숙제 1번과 2번. 그 다음 넘겨봐. 자, 수능 2점짜리 문제에서 1번, 2번, 3번까지. 오늘 몇 문제 안 되죠? 왜냐면 시험 보느라고, 그죠? 시험을 보느라고 몇 개 이제 중요한 부분을 했어요. 5개 종류의 질병의 종류로 구분하는 거. 그래서 총 1번, 2번, 3번까지 몇 문제 안 되니까 바로 복습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능 3점짜리 문제도 하나 내줄까요? 아니요. 2개 내줄게. 아니었으니까 2개 내줄게. 88쪽에 네,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 2개 해서 10문제 이내의 문제로 과제를 먼저 내드려봤고요. 방금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시험 피드백을 해드리고 퇴근을 시켜드릴게요.